성신양의 주주 그리고 대업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우리 성신양해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제공하고 있는 담당자 이진욱입니다. 자, 최근에 영업이익 3000% 증가를 했다는 소식과 함께 더불어서 주가가 큰 상승이 나왔었죠. 자, 그리고 나서 주가가 조금 휘청휘청 조정 구간에 다시 들어와 있는데 이러한 큰 영업이익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이렇게 조금밖에 못 가는지, 또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가는지 여부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좀 이유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, 자, 그리고 지금 현재 수급 주체, 이러한 상승을 만들었던 수급 주체의 녀석이 어떤 누구인지 좀 밝혀보는 시간 전방적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집중해 주시면 우리 성신양의 주주분들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우리 재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이 영업이익을 발표하게 됐는데 700억이 나오면서 작년 대비 3,800%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. 뉴스로만 봐도 저는 처음에 놀랐어요. 3,800% 영업이익이? 와, 이거는 이 수치로만 보게 되면 진짜 상한가 한 3방, 4방 가야 되는 수치 아닙니까, 여러분들? 근데 왜 주가가 이 정도밖에 못 갔냐라고 하면 직전 사업 연도에 영업이익이 너무 작게 나왔어요. 직전 사업에 18억밖에 안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원래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뭐 200억 그리고 뭐 300억대 나오는 회사예요. 영업이익 자체가. 근데 작년에 너무 실적이 안 나오게 되다 보니까 그에 대비해서 올해 너무 잘 나오게 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. 그러면 원래 그 영업이익 나온 거에 대비해서는 한 2배 정도가 올랐다라고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좀 잘 나오게 된 이유를 살펴보자라고 하면, 원래 영업이 이 정도 뛰었다라고 하면 이 매출액도 굉장히 많이 뛰어야지 정상인데, 사실 매출액만 보게 되면 8%밖에 안 뛰었어요. 그럼 우리가 자 생각을 해봅시다. 매출액이 8%밖에 안 뛰었는데 영업이익은 3000%가 뛰었다?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보통 두 가지의 경로가 있는데, 첫 번째는 새로운 신사업으로 들어가면서 고마진 상품을 팔았다는 거예요. 근데 이거 아니죠.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그대로입니다. 레미콘이랑 시멘트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신사업을 하거나 고마진 상품을 뭐 들여가지고 팔지 않았다. 그러면 두 번째 뭐냐, 결국에는 단가가 인상됐다는 거예요. 단가. 판매 단가가 인상되면서 그에 따른 호실적으로 찍히게 되었다라는 거겠죠. 그래서 뭐 다들 뉴스를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. 시멘트 가격이 그냥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. 자, 이렇게 기본적으로 레미콘 시멘트 업체들은 인건비나 원재료 값이 오르잖아요. 그러면 그만큼 판매 단가 가격을 올리면서 이 수익성 방어가 되는 편입니다. 어느 정도.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 수익이 증가했다. 영업이익이 높게 찍혔다라고 보시면 우선 좀 이해가 될 것 같고요. 자, 그러면 이런 의문이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렇게 수익이 잘 찍혔는데도 주가가 왜 이렇게 못 가냐라고 하면, 아무래도 이 시멘트랑 우리 뭐죠, 레미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랑 가장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, 여러분들? 건설업 경기랑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. 이 전방 산업인 건설업 경기가 결국에는 살아나야지 이 시멘트도 함께 좀 살아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. 자, 착공,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많이 안 지어지는데 이 시멘트의 수요가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. 근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단가가 인상되면서 가격이 상승하면서 영업이익이 좀 잘 나오게 됐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 겉면만 보게 되면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온 것처럼 보이나, 안에 속내를 들어보게 되면 뭐 수량이 늘었다거나 그런 부분 전혀 없다라는 거겠고,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건설업 전반적인 산업 시향을 좀 봐야지 이 시멘트 회사들도 후방 산업도 같이 올라올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겠다라는 거겠죠. 자, 그래서 건설업을 알 수 있는 지표를 제가 간단하게 한 2가지를 가져왔습니다. 해당은 21년도, 오른쪽 23년도 지표를 가져왔는데, 자, 우선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수주 자체가 한눈에 좀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고, 이어서 착공 건수 역시 절반 이하 가량으로 줄어들었고, 뭐 미분양도 역시 3배 이상으로 줄어들면서 건설업 자체가 얼마나 안 좋은지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거겠죠. 자,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결국 언제쯤 그래서 돌아설 수 있는데 여부 아니겠습니까? 자, 23년도 건설 착공 사이클 자체가 20만 호로 굉장히 낮았습니다. 평균 대비해서. 근데 24년도 올해죠. 19만 호로 보다 좀 낮을 것으로 전망이 되나? 중요한 건 뭐다? 24년도 하반기 기점으로 25년도, 26년도, 27년도까지 점차적으로 건설 착공 사이클이 회복세에 들어갈 전망이다. 자, 거기다가 올해 금리 인하까지 여러분들 예고되어 있죠. 자, 11월 달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표 민심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고 하면 금리 인하, 착공 사이클에까지 회복세 겹쳐진다. 건설 수요 증가, 이는 곧 레미콘 후방 산업의 증가, 전반적인 산업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, 이렇게 지금 설명
드리겠습니다. 자, 해당 내용이 좀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. 자, 차트로 보게 되면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 마치 이 호실적을 발표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 것 마냥 한 달 전부터 갑자기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. 주가가 지금까지 죽을 못 쓰다가 그냥 한 달 만에 최근에 전고점까지 거의 가게 됐죠. 8,000원 구간까지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왔었다. 그러면 얘네들의 어떤 물량을 모았던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요거를 좀 파악해 보자라고 하면 이 프로그램 자금이 수급의 주체가 되겠다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얘네들의 수급 주체의 그 매매 물량을 보게 되면 자, 본격적으로 2월달 초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거든요. 자, 그러면 2월달 초를 보게 되면 자, 1월 말부터 얘네들이 거의 주구장창 팔기만 했어요. 지금 뭐 그것도 수량도 뭐 크게 되지도 않는 물량을 계속 팔고 있다가 갑자기 2월달 들어서 자, 이렇게 보면 좀 편할 것 같은데 2월달 들어서 갑자기 수량을 급격하게 늘립니다. 기존에 뭐 사봤자 3,000주 뭐 이렇게밖에 안 사고 있다가 어쨌든 간에 뭐 2만 주 몇만 주로 늘리면서 본격적으로 2월달 들어서면서 매수 수량을 늘려가더라. 자, 이렇게 쭉쭉쭉쭉쭉 늘리면서 이 발표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오로지 순매수세로만 매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더라 얘들이. 그렇게 하면서 매수를 하다가 언제죠? 우리 2월 21일 딱 발표가 나자마자 거의 그동안 모았던 물량의 14만 주 이상을 털어내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. 얘네들은 이미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얘네들이 단기적으로 2월 달에 만들어낸 수급 주체의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참 미리 알고 이렇게 해서 주가 차익 노리고 이런 거 진짜 안 잡혀 들어갑니까? 외국인이랑 기관이 하면 정당한 거고 개인들이 이런 식으로 미리 알고 들어가면 내부자 거래니 뭐니 하면서 잡혀 들어가고, 그죠? 참 이 개인들이 살아남기에 참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, 여러분들. 아무튼 그래서 얘네들의 수급 주체 물량이 굉장히 중요하겠다. 그래서 오늘도 순매수 수량 얘네들이 매수를 해주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을 멈춰주더라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부분까지 제가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 분명히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, 제가 앞으로 성식량에 관련해서는 수급이 어떤 식으로 이동되는지 여부까지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, 해당 내용 받아보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얘네들의 물량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우선 좀 지켜보자,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,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아무래도 건설 경기가 아직까지 하반 경직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레미콘 업체들도 주가 실적이 올라오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인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펌핑 됐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다시 한 번 더 9,000원으로 올라와 줄 수는 있으나 아무래도 주가의 회귀 본능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8,500원, 8,000원 초반대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염두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지지선 제가 8,500원 구간, 여기 구간을 좀 잘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구간을 하락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8,300원 원래 있던 주가 가격대까지 빠질 수 있겠다, 이렇게 우선 살펴보면서 오늘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. 고맙습니다.